예, 서울중앙법원 형사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 사건. 예, 먼저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죠. 예, 이윤재 특별검사보, 조재철, 구승기, 박대한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렇게 4분 출석하시고요. 예,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 불출석하시고, 김봉식 피고인 불출석하시고, 윤승현 피고인 불출석하시고, 목현태 피고인 예, 출석하시고, 라움의 장승준 변호사님 출석하셨죠? 예, 분리해서 목현태 피고인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일에 그 빠지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 해당 부분 증거랑 증인신문 조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견서랑 이 부분은 해당 피고인들 출석하셨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말씀 뭐 하실 거 없으시죠? 예, 변정찬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죠. 주문. 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음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따가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 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혹시 지금 변영찬 씨 뭐 피해자로 입건돼 있나요? 아닙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만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변영찬.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예, 신문사항 받아보셨죠, 장 변호사님?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구승기 검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구승기 검사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호칭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가 증거 기록 순번 33번 10490쪽 이하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2025년 3월 5일 날 중앙지검에 오셔서 참고인 조사 받으신 거 기억나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날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한 게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 증거 기록 순번 34번 10516쪽 자필 그림 한 부 제시하겠습니다. 위 참고인 진술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진정성 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모두 저 증거로 채택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계속하시죠. 증인은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서울청 8기동단 소속 85기동대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2025년, 24년, 23년 1월경부터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3월 20일로 기억합니다. 85기동대는 서울 서부경찰서 별관에 독립하여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총원 79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장현 집회 규모와 관련입니다. 64기동대는 2024년 12월 수정하겠습니다. 85기동대는 2024년 12월 3일 일과 중 여의도 쪽 전국장애인연합회 그러니까 전장현 집회로 인하여 상황 근무를 했던 것이 맞나요?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번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20번 305쪽 이하 2024 12월 3일 경력 운영 계획 중 306쪽 및 310쪽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서울청이 작성한 2024년 12월 3일 경력 운영 계획을 보면 세계 장애인의 날 결의 대회로 3,000명이 집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전장현 집회에는 총 31개 기동대가 배치될 예정이었으며 그중 야간 전 일과 시간에 동원하기로 계획되었던 기동대는 23개 기동대 및 2개 제대로 확인되는데 나머지 7개 기동대는 종료 후 철야, 1개 제대는 상황 대비 후 배치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전장현 집회로 인해 국회 쪽에 배치되었던 것이 맞습니까?
부대 규모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체 몇 개 부대가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추정해서 추가 질문을 하면은 이날 총 31개 기동대가 배치될 예정이었고 일과 중에 23개 기동대 및 2개 제대 이 정도가 배치되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까? 규모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대별로 다 찢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서울청이 작성한 규모 내용은 31개 기동대가 배치될 예정이고 23개 기동대 및 2개 제대가 일과 시간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7번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7번 11601쪽 비상계엄 당일 전장현 상황 관련 경력 조정 현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에서 2024년 12월 3일 작성한 전장현 상황 관련 경력 조정 현황을 보면 전장현 집회에 실제로 모인 집회자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 것 같나요? 그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물론 아. 1년 정도 지나기는 했지만은 1년 정도 지나기도 했고 당시 저희가 어디 근무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장현 집회를 하면은 집회 장소에 근무일 수도 있고 주변 근무일 수도 있는데 집회 현장에 몇 명이 모였는지 자체를 제가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저희는 외곽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시 그 영등포서 경비과에서 확인한 실제로 모인 집회자는 일과 시간 중 500에서 1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8번 질문하겠습니다. 이후 야간에 전장현 집회가 유숙으로 전환되어 27, 45, 71, 87 기동대 등 4개 기동대가 출동했는데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몇 개 부대가 남고 대부분의 부대가 종료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 비상계엄 당일 전장현 상황 관련 경력 조정 현황을 보면 위 유숙을 준비하고 국회의사당역 대합실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80에서 100명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인원 규모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확인한 전장현 유숙 집회 인원은 80에서 100명 정도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85기동대의 국회 출동 경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뉴스도 보고 카톡으로도 날라왔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2분경 85기동대에서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한 사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누가 출근해달라고 연락을 했던 겁니까? 행정반인지 저희 중피 상황팀장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직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에서 24시경 도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대에서 국회 쪽으로 출발한 것은 2024년 12월 4일 00시 15분경 무렵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 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85기동대에 출근하고 나서 기동대원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국회 쪽으로 출발하였나요? 아니면 기동대원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기동대 버스 차량이 채워지는 대로 한 대씩 태워 순차로 출발을 시켰나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순차로 채워지는 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건가요? 지시 여부는 명확치 않고 당시 상황은 어쨌든 빨리 가라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 퇴근했던 직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서 지시 여부는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기억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네. 이제 이 별건 사건에서 증언을 하셨던 백현석 그때 4기동 단장과 그 김환기 8기동 단장님 네. 그 증언을 살펴보면 네. 8기동단의 경우에는 그 단장님이 직접 그 차들이 다 모였을 때 출발하지 말고 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출발시켜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나신가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3월 5일 진술에 뭐라고 썼다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4번 증인은 부대를 출발할 때부터 서울청 무전망, 8기동단 무전망, 영등포 경찰서 행사망, 85기동대 자망 이렇게 청취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당시 서울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이 차단되어 있고 기동대가 국회 외곽에서 경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무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쪽으로 출동한 85기동대 인원은 73명, 차량은 버스 3대, 지휘차 2대가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8기동단장 김한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시 8기동단의 경우 성북 쪽 철야 근무 중이던 84기동대를 제외한 나머지 81, 82, 83, 86, 87기동대는 국회 이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주변에 배치되어 김한기의 지휘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85기동대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서 누구의 지휘를 받았나요? 저희는 국회로 오는 도중에 국회 안쪽에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 안쪽으로 이동해서 국회 경비대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 중 목현태 휴대폰의 폴더 파일명 김진욱으로 시작해서 40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피고인 목현태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국회 경비대 일제대장 김진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장님 지금 사문 앞에 있습니다. 사문 도저히 통행이 안 돼요. 산문은 안 되고 예, 예. 사문은 사문은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사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경력? 경력에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대장님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거기 일제장이 책임지고 예, 그 아까 김상수 의원하고 저기 의원님하고 예, 다 예. 들려 보내드려. 예, 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경력은 몇 기입니까 일로? 경력을 일단 2개 기동대가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문으로 가라 할 테니까 예, 사문으로 오십시오. 사문. 사문으로 보낼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방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피고인 목현태가 김진욱에게 2개 기동대를 사문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증인은 위 2개 기동대가 어떤 기동대고 사문 쪽으로 보내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개 기동대인 거는 저는 몰랐고요. 저희 부대만 어쨌든 저는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최초에는 수소충전소 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산문 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최종 사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문이 막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최종은 사문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497번 19권 6134쪽 이하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6151쪽 제시하겠습니다. 순번 323번부터 331번 한번 봐보시고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주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서울청 무전망 내용에 의하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8기동단 경비과장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6분부터 27분경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무전을 하면서 김용호가 추가 경력을 요청하고 이에 최창복이 8기동단에서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며 이에 8기동단 경비과장이 1개 기동대 지원 대비를 하겠다고 답하고 김용호가 추가 경력을 국회 3사문 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증인은 이 서울청 무전망 내용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방금 이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6153쪽 제시하겠습니다. 352번부터 358번 한번 봐보시고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주요 부분이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최창복 계장 8기동단 경비과장은 24년 12월 4일 00시 31분부터 32분경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무전을 하면서 8기동단 경비과장이 85기동대가 국회 경비대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최창복 계장은 이를 승인하는데 증인은 이 무전 내용도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국회 쪽에 도착한 이후 기동대 차량을 어디에 주차해 놓으셨습니까? 주차는 못했고 저런 무전이 나올 때쯤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어서 이미 부대 버스와 지휘 차량들도 모두 흩어진 상태였었고 중간에 내려서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각 제대마다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결국 차량은 어디로 갔습니까? 차량은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국회 주변에 일단은
어느 모 불상의 장소에 정차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맞습니다. 불상의 장소의 정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2번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경찰청 지명 녹취록 6155 쪽 제시하겠습니다. 순번 384번부터 389번까지 사이에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이 주요 부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증인 김용호 부대장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9분부터 40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무전을 하면서 증인은 경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김용호 부대장이 월담하지 말고 국회 사문 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후 증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정문 수소충전소 그쪽 같은데 그쪽으로 갔더니 또 다시 3문인지 4문으로 오라고 계속 무전이 또 날라와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대와는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저 무전 내용을 부대들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문 같습니다. 처음에 갔던 곳이. 그 다음에 들어간 건 4문 같은데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당시 네. 이제 국회 바깥쪽 담장 바깥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수소충전소 그다음 국회 산문 국회 사문 쪽으로 가는 동안에 네. 보시기에 그쪽 상황이 인파들이나 기동대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가요? 수소 충전소 쪽은 인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 쭉 산문까지 오는 길에는 산문에도 다른 부대가 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문으로 들어갈 때는 한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산문이랑 사문 쪽 앞에는 다 차벽이 설치돼 있었죠. 차벽 주차 여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예. 당시 기동대원들이 그 출입문 말고 담장에도 월담자 수비 그러니까 담장 수비도 하고 있던가요? 그것까지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동대에 부대가 있다는 정도만 봤고 담벼락에 뭐 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부대원들과 국회 사문 쪽에 도착한 것이 2024년 12월 4일 00시 43분경쯤이었고 바로 사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그 즈음이 맞습니다. 증인은 국회 사문 쪽에 도착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무전이었을 것 같고요. 연락이 와서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조소에 그때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국회 본관 후문 쪽으로 와라라고 처음에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갈게요. 25번 이때 그 윤승영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725번 9767 쪽 국회 회신 CCTV CD 한 장 중 국회 추가 회신 폴더의 경찰 영상 파일 중에 00시 26분 44초부터 00시 27분 32초경 사이의 부분을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 CCTV 영상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52분경에 국회 사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한번 보십시오. 왼쪽 상단 부분을 보면은 기동대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세히 보면 손에는 방패를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문 앞에는 차벽이 설치된 것도 보이고요. 안쪽에서 지금 누가 차도문을 잡아주고 있고 기동대원들이 다 들어오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방금 영상을 보면은 국회 경비대 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도문을 개방을 하여 기동대 경력이 방패를 들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는데 위 경력이 85 기동대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85 기동대가 방패를 가지고 국회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패 소지 여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방패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 아마 8단이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와 같이 85기동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갈 때 기동대장이 직접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은 단 통해서 받나요? 기동단을 통해서 받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통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없어서 잘 모릅니다. 어느 절차에 승인을 거치는지. 알겠습니다. 28번 증인은 기동대에서 일하면서 국회 사무처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경비 업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위와 같이 동의나 승인 없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의 지시에 따라서 들어갔고 그 사무처의 동의 여부는 저희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위에서 저희가 하는 소관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청과 8단의 지시에 따라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뭐 이런 동의나 승인이라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네. 증인이 이렇게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경비 업무를 섰던 경험이나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제 경험은 없고요. 들은 바는 뭐 더러 이제 뭐 기습 시위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사무처의 동의를 받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더러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기습 시위란 것은 일과 시간 중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시위를 벌였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0번 증인은 국회 사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난 후 국회 상공에서 헬기를 본 일이 있나요? 헬기 여부는 명확치 않고요. 군인들은 봤습니다.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부대가 국회 사문 쪽으로 들어가고 나서 조금 뒤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국회 상공에서 헬기 한두 대 정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때 진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명확치 않고요. 군인 봤던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헬기 여부는 지금 기억에 출동하다 지나가다 본 건지 들어가서 본 건지 상공에 있는 걸 보긴 봤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85기동대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 경비 대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맞습니다. 그 이후 85기동대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 한번 계속해 보십시오. 사문으로 들어갔더니 본관 후문 쪽으로 오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무전이 들어와서 무전은 국회 부대장한테 들어왔던 것 같고요. 들어와서 정문 쪽으로 다시 내려오라. 그래서 후문을 돌아서 정문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그때 국회 경비대장이 직원 둘셋과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국회 경비대와는 아까는 경비대 부대장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떤 무전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셨나요? 서울청 무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무전이 계속 사문으로 와라 어디로 가라 했는데 계속 그 다음 행선지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후문으로 와라 그랬다가 다시 정문으로 내려와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회 경비대에서 맨 처음에는 국회 본관 후문 쪽으로 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회 본관 주변 상황은 어땠나요? 후문 쪽만 저희가 봤고요. 네. 후문 쪽에는 이동하는 군인 모습을 봤고 좀 한산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은 당시에 이제 국회 사문 쪽으로 출입했던 시각이 00시 52분경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37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제가 국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6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36번 증인은 국회 본관 쪽에서 방금 개헌군들 목격하셨다 그러셨죠? 본관 후문 쪽입니다. 네. 37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제가 국회 밖에서는 군인들을 본 기억이 없고 국회 사문을 통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때 국회의사당 후문 쪽에서 군인 20여 명 정도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으며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계엄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동 중이었습니다. 후문 쪽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셨어요? 본관 후문을 바라보고 우측에서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회 사무처 방호원들이 위 계엄군들이 본관으로 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던가요? 그것까진 보진 못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서 증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는 군인들이 국회에 왜 왔지 정도로 생각을 했고 다른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수부대가 온 것 같길래 혹시 국회 안에 테러가 발생했나 정도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39번 증인은 무전을 통해 국회 경비대의 본관 후문 쪽에 왔다고 했을 때 국회 경비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부대장 무전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무전인지 혹시나 전화 통화였을 수도 있겠는데 정확치 않고요. 다시 정문 쪽으로 내려와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전화 통화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부대장님하고 김용호 부대장님하고 증인 사이에 전화 연락처가 서로 있으신가요? 저는 없고요. 아마 전화 통화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했다면은 상황팀장이 했을 것 같은데 상황팀장도 개별적으로 아는 사이는 밑에 직원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상황상 이제 국회 경비대장의 수행 직원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무전이 하도 안 터졌으면은 근데 무전이었는지 전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전. 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서 00시 56분 이 정도면 이제 계엄군들이 막 본관 쪽으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기동대가 네. 85기동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서울청 무전망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무전으로 연락을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그 전화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연락을 했던 것 같거든요. 서울청 무전망에 없다면은 수행 직원들끼리 제가 통화했던 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수행 직원 간에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85기동대 망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전달을 정문으로 오라 해서 본관 후문 쪽에서 좌측으로 돌아서 정문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동 지시를 한 게 김용호 부대장이라고는 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김영호 부대장하고 무전을 몇 번 나눴던 것 같아서 당연히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서울청 무전망이 없다면 그런 소통은 직원들 간에 또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기억이. 보통 그렇게 직원들 간에 통화를 하게 되면 그 국회 경비대 측에서는 누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부대장을 수행하던 사람이나 국회 경비대장을 수행하던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직접 전화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40번 피고인 목현태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까? 정문 안쪽에서 잠시 나눴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려가서 정문 쪽에 도착을 했더니 국회 경비대장과 직원이 2명인지 3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있었고요. 들어갔더니 말씀하신 건 바깥에 안쪽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시민들하고 막 담벼락 쪽에 이제 부대들하고 있는 게 담장 안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지시가 다였던 걸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수행 직원과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은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워딩이 피고인 목현태 대장님의 워딩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취지였습니다. 증인이 기억하는 건 국회 네.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네. 사람들에 대한 일체의 검단을 말하는 건가요? 검단이라기보다 취지는 국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달라. 담 넘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달라.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 목현태는 어디서 무엇을 하던가요? 정문 안쪽에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85기동대 경력은 어디로 배치되었나요? 그때 잠시 직원을 통해서였던 것 같은데 무전이 들어왔었나 육문 쪽에 또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개 제대 중에 한 개 제대는 육문으로 보냈고요. 나머지 2개 제대가 남아 있었는데 이후에 도정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기해 달라 그래서 도정문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이 3제대가 국회 정입 쪽에서 일단 대기를 했고 1제대는 국회 육문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정문 쪽에도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한 개 제대는 국회 정입 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한 개 제대는 도정문 쪽에 배치를 했다가 도정문 쪽에 경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국회 정입 쪽에 배치됐던 한 개 제대마저 도정문 쪽으로 보내서 결국 도정문 쪽에는 2, 3제대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43번
24년 12월 4일 공안시 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았나요? 네, 뭐 뉴스인지 카톡인지 주변에서 얘기했는지 예 알았습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 목현태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이미 어디 계신지를 몰랐고요. 저희가 도정문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증인이 당시 피고인 목현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거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도정문에 있었고 그 이후에 정문 안쪽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든 부대들이 다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 부대만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다른 부대들이 다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증인도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서울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대기했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34번 105166쪽 자필 그림 한 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그린 그림인데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나요? 네, 부대의 동선을 그렸던 것 같고요. 처음에 출발해서 국회 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동선입니다. 국회 정입 정출이라고 쓴 게 국회의사당 정입구와 정출구인데 그쪽을 통해서 정출을 지나서 경정문 수소 충전소를 지나서 3문으로 처음에 오라 그랬던 것 같은데 3문 어쨌든 잠시 대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용 명확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문 최종 4문으로 오라고 해서 4문에 이때 이제 부대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각자 이동을 하다가 차들이 막혀서 4문에 부대가 다 모여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고 본관 후문 쪽으로 와라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정문 쪽으로 와라 해서 정문으로 내려오는 화살표대로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는 부대 전체가 정문 안쪽에 대기해서 국회 경비대장과 잠시 만나고 잠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개 제대는 육문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보냈고 나머지 2개 제대는 정문 쪽에 대기하다가 최종은 도정문으로 가라 해서 도정문 안쪽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47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저는 국회 경비대 대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 처음에는 국회 정입 쪽에 있다가 저희 부대 2개 제대가 모두 도정문 쪽으로 이동한 후에는 저도 도정문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국회 정입 쪽에서는 1시간이 안 되게 있었고 도정문 쪽에서는 1시간이 넘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85기동대 1, 2 제대가 모두 도정문 쪽에 배치된 것이 2024년 12월 4일 02시경 좀 안 된 시각이었던 것이 맞습니까? 02시 말씀이시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85기동대는 국회 내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나요? 그리고 어떤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나요?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정확한 워딩은 정확치 않은데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달라라는 임무였었고요. 근데 특별히 할 게 없었던 건 밖에서 이미 모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대기만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85기동대 3제대에는 국회 육문 안쪽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찬가지의 제가 그쪽에 있진 않았는데 마찬가지의 임무였던 것으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국회 담음을 넘어오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은 사례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육문 쪽에서? 아니요, 거기도 이미 막혀 있어서 안쪽에서 할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미 바깥쪽에서 월담자나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다른 부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국회 육문 안쪽 상황은 어땠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무 상황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누가 뭐 사람이 오가는다는 얘기도 듣질 못했고 이후에도 듣질 못해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소란을 피운다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육문 안쪽은 아니었나 보네요. 바깥쪽에서 뭐 이렇게 소란이었는지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그랬던 무전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쪽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2번 85기동대 한개 제대는 국회 일문 안쪽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국회 일문 안쪽 상황입니다. 정문 안쪽에서 네, 그냥 정입 쪽. 대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개
두 개 제대가 동시에 도정문으로 갔는지 한 개는 잠깐 남겼다 갔는지는 지금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역시나 1, 2 제대도 특별히 한 일은 없이 계속 대기만 했습니다. 증인이 알기로 당시 국회 일문 그냥 정입 쪽 안쪽 상황은 어땠나요? 안쪽 상황도 평온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미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안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당시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후인 것 같은데 그 무렵에 국회 일문 바깥쪽에서도 통제가 잘 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이미 부대들이 막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이 그리고 닫혀 있었고 국회 일문 안쪽에서도 특별히 월담자가 들어와서 소란을 부린다거나 혼동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시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저희 부대가 국회 정입 쪽으로 가서 저도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휴대폰으로 언론 보도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군인들이 국회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무전 등을 통해 공유가 되지 않으니 상황 파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증인은 조금 전 국회 본관 후문 쪽에서 계엄군 20여 명 정도를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나신다고 하시고요. 그 후에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이때 피고인 목현태에게 건의해서 경력을 본관 쪽으로 보내자 이런 말을 해볼 생각은 못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동대 임무는 당시 저희가 국회경비대장의 지휘를 받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청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황 자체를 뭘 알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건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해보면 이제 증인께서 지금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을 보시면 네, 육문 쪽 안쪽이랑 일문 쪽 안쪽을 봤더니 안쪽 상황은 평온한 상황이었고 네, 밖에서 지금 다른 경력들이 통제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특별히 85 기동대는 안쪽에서 뭐 누군가 몸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력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뭔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있으면은 좀 보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당장 언론을 통해서 군인들이 갑자기 본관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보시면 네. 저쪽도 경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을까요? 예, 못 해봤습니다. 당시 저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명확히 몰랐고 저희는 그 안에 무슨 정말 처음엔 테러가 났나 뭐 이런 정도의 상황만 했었고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통 기동대의 생리상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희는 한정적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건의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전체 상황 판단하고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건의까지는 정말 뭐 이렇게 뭐 바로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마 대부분 수동적으로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56번 한편 85기동대 한계제대는 도정문 안쪽에서는 무엇을 하였나요? 그냥 대기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맞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후 국회 일문 안쪽에 있던 한계제대를 도정문 쪽에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85기동대 2개 제대는 도정문 안쪽에서 이때는 무엇을 했나요? 그냥 대기했습니다. 계속 특별히 무슨 임무가 있질 않았습니다. 당시 도정문 안쪽 상황은 어땠나요? 안쪽에서 바깥쪽도 수비가 되고 있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회전문 쪽에도 기동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 말고. 그래서 그 부대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게 했었고 밖에서는 또 막고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방금 증인이 말씀하셨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 나갈 수 있게 하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안쪽에서 지금 밖에서 안으로 뭐 담을 넘든지 출입문을 통해서든지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 소위 말해서 경비 용어로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하나요? 아니요, 진공하고는 개념은 좀 다르고요. 일단은 제가 나가는 거 회전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본 기억은 있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았는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지 이런 상황까지는 당시 상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동대가 이렇게 담벼락 쪽에 있는 걸로 봐서 담으로 넘어오게 하는 걸 못 오게 하고 막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은 들었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건지 뭐 선별적으로 들여보내는 건지 이런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입시키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진공 상태로 하려는 건지 아닌지 판단을 잘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9번 증인은 검찰 조사 시 일단 제가 국회 정입 쪽에 있다가 도정문 쪽으로 간 것이 24년 12월 4일 01시 40분경 전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정문 회전문을 통해 사람이 출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출입 차단 해제 무렵에 군인들이 도정문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24년 12월 4일 01시 44분경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이준석 국회의원 포함한 사람들 100명이 국회 산문 쪽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들이 이를 막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증인은 위 무전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나나요?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이런 내용을 전에는 들으셨어요?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알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2번 윤승영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725번 19건 9767쪽 국회 회신 CCTV CD 한 장 중 국회 추가 회신 폴더의 경찰 영상 파일 중 00시 40분 44초경부터 00시 42분 42초경 부분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국회 CCTV 영상인데 2024년 12월 4일 01시 48분경 도정문 안쪽 상황입니다. 아마 증인께서 도정문에 아까 01시 40분경 전후에 도착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무렵에 도정문 안쪽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왼쪽에 보이는 게 도정문이고요. 그 바깥쪽에 지금 인파가 모여 있고 바깥쪽에도 기동대 대원들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이는 게 회전문이고요. 회전문에도 지금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지금 몇 분이 회전문을 지금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빨리 감기 해보겠습니다. 위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경찰들이 국회 경비대 대원들하고 85기동대 대원들이 맞습니까? 이 도정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희 부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는 대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회전문 좌측에 보면은 여경 같은데요. 네. 저희 부대는 여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 경비대 대원하고 85기동대원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 부대는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위 영상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저 나무를 보시면 나무 아래에 네. 그 방패들이 둘러싸여서 쌓여 있어요. 보이시나요? 우측 뒤쪽 저 나무 안쪽에 경찰 방패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명확치 않은데 예. 예.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이게 85기동대원들이 가지고 들어온 방패 같은데 아니에요? 저거는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저희 방패를 어디에 저기에 왜냐면 좀 따로 지금 당시 국회 경비대가 네. 안쪽에 근무하는 분들이라 네. 특별히 안쪽에서 방패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진술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패들은 외부에서 기동대가 가지고 온 방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우측에 마침 85기동대가 근무하고 있는 도정문 안쪽에 지금 방패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 부대 방패인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형광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도 다 기동대원인지 아니면 다른 국회 경비대인지 증인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기동대이고요. 복장상 네. 국회 경비대는 아니고 예. 저희 부대는 저기를 수비하는 임무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저희는 대기만 뒤쪽에서 했었고 근데 타 부대 같습니다. 근데 국회 안쪽으로 당시에 들어온 기동대, 서울청 소속 기동대는 네. 85기동대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왔을 때 저기 수비하던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는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거가 여경이 저희가 저기 제 기억으로는 와서 대기만 했던 걸로 일단 기억을 하고요. 저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일단 명확치 않고 현재도 기억이 안 나고
마스크를 좀 벗고 있으면 제가 얼굴 확인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안쪽에 지금 회전문 좌측에 보면 여경인 것 같거든요. 저희 부대는 여경이 없습니다. 저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 타 부대 같습니다. 그리고 저 부대가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안으로 와서 도정문 쪽에 왔을 때는 다른 부대가 저 회전문을 지키고 있었고, 군인들이나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다른 부대가 해줬습니다.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증인이 지휘하는 85 기동대는 이렇게 도정문 바로 뒤쪽까지는 오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기서 뒤로 한 5m에서 10m 사이 정도의 대기를 했었고요. 근데 중간에 뭐 저길 지원해줘라 이런 임무가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경력들 방금 영상을 보면 64번 위 경력들은 도정문 안쪽에서 회전문을 잡고 출입을 차단하는 모습도 아까 보셨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면 차단이었는지 선별 차단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월담자를 막는 경력을 특별히 어디에 배치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예비대로 계속 대기만 했습니다. 방금 이 보신 영상에 그 00시 51분 26초경부터 00시 52분 19초경 부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국회 CCTV 영상인데 2024년 12월 4일 01시 39분경 도정문 외곽 담장 주변 상황입니다. 조금 후에 나올 겁니다. 네, 여기가 도정문 외곽 담장이고 지금 왼편에 보면은 담장 바깥쪽에 기동대가 야광 점퍼를 입고 지금 빼곡하게 월담자 수비를 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바깥쪽 도로에는 차벽인지 모르겠지만은 버스가 경찰 버스가 세워져 있고 하여튼 국회 담장 바깥쪽에 지금 경찰들이 빼곡히 서 있고 그 안쪽을 보시면 화면 중간에 형광색 잠퍼를 입은 또 경찰 기동대나 국회 경비대로 보이는 사람 2명 정도가 지금 또 서 있습니다. 경광봉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담장 밖에는 그때 당시에 그 경비 업무를 서고 있었던 기동단이 4기동단이었기 때문에 담장 밖에서는 4기동단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비교적 촘촘하게 월담자 수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담장 안쪽에도 경찰들이 확인이 되는데 담장 안쪽에 있는 경찰들이 월담자를 막는 경력인 것 같은데 이들 소속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85 기동대는 아닌가요? 저희 부대 아닙니다. 저희가 왔을 때 이미 도정문 상황과 담벼락에도 부대가 있었던 걸로 갔고요. 복장상 기동대, 형광점퍼 기동대 같은데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복장상 그 서울청 소속 기동대 대원들과 국회 경비대 대원들의 복장이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나요? 국회 경비대가 구체적으로 방한복을 뭘 입는지 모르겠는데 저 복장은 기동대 복장이 맞습니다. 형광 점퍼 아까 회전문 앞에 있던 그 복장 제가 자체는. 오늘 아까 영상을 지금 2차례 보여드리면서 묻는 취지가 뭐냐면은 지금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동대하고 아까 안쪽에서 근무하는 기동대의 옷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기동대로 보이는데 네. 85 기동대 외에는 당시 이쪽 도정문 안쪽으로 와서 수비했던 다른 기동대는 없어서 이게 혹시 85 기동대가 도정문 안쪽 수비, 월담자 수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여쭙기 위해서 계속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증인 스스로도 기동대 복장은 맞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의 기억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정문으로 왔을 땐 이미 도정문 회전문과 담벼락 안쪽을 수비하는 부대가 있었고 그거는 다른 부대라는 거는 확인이 되는 게 저기 여경이 안쪽에 있는 거 보니까 저희 부대는 여경이 없거든요. 부대가 지키고 있었고 중간 저희의 역할은 저기서 어디선가 이제 힘에 밀려서 넘어오거나 들어오면 그거를 뒤에서 받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뒤에 대기만 했었고, 근데 저희가 중간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담벼락에 사람이 모자르니 또는 회전문 쪽에 사람이 모자르니 몇 명 지원해 달라 이랬던 거는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 부대가 섞여 있는지 어쩌는지 저게 저희 부대원인지 어쩌는지 지금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저희가 최초 배열이 되진 않았습니다.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부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7번 담장 밖에도 기동대원들이 촘촘하게 월담자 수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담장 안쪽에도 이렇게 경력을 배치해서 월담자 수비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증인이 보시기에. 그래서 기동대는 항상 뭐 경우의 수도 대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뭐 집회 시위도 그렇고 경우의 수는 항상 대비를 합니다. 증인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월담자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따로 보진 못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국회 밖과 안쪽에서 국회 내부로 들어오는 민간인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국회 질서 유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대거 또 군중들이 들어오면은 또 질서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국회 칠문 쪽, 그러니까 육문하고 아마 헌정문 사이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군인들, 수방사 소속 군인들이 월담을 해서 들어왔던 시각이 증인이 그쪽에서 근무했던 시각인 것 같거든요. 같은데 증인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당시에 무전 지시나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상으로 군인들도 막아라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군인들을 막아라는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70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국회 정입 쪽에서는 군인들을 보지 못했고 도정문 쪽에서는 아까 진술한 대로 마지막에 군인 20-30명 정도가 회전문을 통해 줄지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때가 몇 시쯤인지 기억하신가요? 계엄 해제되고 나서 일단의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 명확히 시간은 기억나진 않습니다. 증인은 계엄군들이 도정문 회전문을 통해 국회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진술하시기로 아까 진술했듯이 제가 도정문에 도착한 이후 한참 있다가 군인 20-30여 명이 도정문 회전문을 통해 줄지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국회 경비대원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인지 모르겠으나 위 군인들에게 위 회전문 쪽으로 가도록 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증인은 계엄군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뭐 철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이 알기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군인들이 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인에게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497번 6134 쪽 이하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6170부터 6171 쪽 제시하겠습니다. 순번 659번부터 662번 사이 한번 보시면 되고 형광색 펜으로 칠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증인 최창복 계장은 2024년 12월 4일 03시 18분경 8기동단 경비과장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무전을 하면서 피고인 목현태의 지휘를 받던 41기동대와 85기동대를 국회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증인은 위 무전 내용을 들으셨나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위 서울청 무전망 내용에 의하면 최창복 계장은 41기동대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를 받으라고 했던 것 같고 위 무전 내용을 보더라도 41기동대가 국회 안에 있는 줄 알고 85기동대와 함께 국회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당시 41기동대도 국회 안으로 들어갔었나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나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게 40일이었는지 명확치 않고 회전문 앞에 있던 부대가 4단이었나로 얼핏 기억은 나는데 저희가 그 아까 임무 수행하지 않은 부분 아마 다른 부대는 어쨌든 있었는데 그게 41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랑 같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41기동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신다는 것이고요. 네, 76번 이 사건 비상계엄 시 41기동대는 실제로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문 바깥쪽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41기동대는 도정문 바깥쪽에. 네. 증인은 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41기동대가 도정문 바깥쪽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하세요? 41기동대인지는 모르겠고 바깥에 부대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7번 최창복 계장의 무전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 전화 지시대로라고가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 최창복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가요? 아니면 8기동단 경비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말인가요? 8단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비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8기동단 경비과장님. 당시 경비과장 서희수 경정입니다. 증인을 비롯한 85기동대는 이때까지 국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도정문 안쪽에 계속 대기했습니다. 그럼 일부 한 개 제대는 육문 안쪽, 두 개 제대는 도정문 안쪽에서 03시경 무렵까지 계속 그 임무 수행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육문으로 갔던 부대도 합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명확치 않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제 기억으로 제가 위와 같이 도정문에 있다가 8기동단 경비과장이 국회 정출 이문 쪽으로 오라고 하길래 24년 12월 4일 03시 30분경 대원들과 같이 국회 정출 안쪽으로 가서 대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80번에 85는 87입니다. 오타입니다. 국회 이문 쪽에는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이동해온 87기동대가 있지 않던가요?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8단 부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회 이문 안쪽에 8기동 단장 김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환기 단장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회 이문 바깥쪽 상황을 안쪽에서 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증인이 기억하기로 국회 이문 바깥쪽 상황 03시경 무렵에 국회 이문 바깥쪽 상황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막 어수선하거나 막 그렇게 막 흥분돼 있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국회 바깥쪽에서는 일단은 문은 다 차단된 상태이고 네. 바깥쪽에서 기동대가 수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은 맞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김환기 단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가서 지시를 받고 단장에게 받았는지 경비과장에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문 안쪽에서 그냥 대기해라 역시 대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주시문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주시면 여기까지. 특검본님께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특검보님. 예. 방패 가지고 들어가셨던 건가 봐요. 방패.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뭐 CCTV상 그랬던 거 보니까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뭐 지시가 와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해 가지고 가져가시나요? 방패 여부, 장비의 휴대 여부는 보통 지시를 받고 갑니다. 지시 라인은 서울청은 아니었을 것 같고 8단의 지시를 받았을 것 같은데 8단이라면 경비과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지만 대장이 판단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시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 방패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저 지금 국회 안쪽에서 지금 역할이 국회 안쪽으로 처음부터 뭐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방패를 가지고 가서 뭐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어떤 용도로 딱 꼬집어 쓰겠다 해서 가져갔던 건 아니었을 거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아마 휴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방패는 어떤 상황에서 쓰시나요? 보통 집회 시위 현장에서 군중들이 힘으로 이제 집회 시 본인들 신고한 거를 벗어나서 뭐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막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차단하거나 이럴 때 쓰여집니다. 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을 저지하는 용도네요, 보통. 집회 시위에서 보통 집회 시위 장소의 어떤 수비를 위한 용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예, 따로 뭐 준비하신 건 없네. 예, 알겠습니다. 예, 구두로 하시죠. 그 증인은 처음에 국회 내부로 진입을 해서 이제 정문 뒤쪽에서 이제 피고인 목현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으셨다고 했죠. 네. 네. 그 이외에 피고인 목현태가 특별히 증인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처음에 그 대화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고 수행원들하고 저희 수행원하고 같이 몇 마디 구체적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럼 증인 그 기동대가 육문과 도정문으로 이동하는 것도 국회 경비대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거는 맞죠?
같습니다. 얼핏 기억으로는 육문 쪽에서 어느 무전인지 뭐 전화인지 모르겠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경비대장이 아니라 수행하던 직원을 통해서 역시 들었던 것 같고요. 한계제대 보내달라. 예. 그래서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외에 특별히 국회 경비대 측으로부터 피고인 목현태 경비대장 및 그 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나 요청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계속 대기만 했었습니다. 그 증인은 그 국회 경비대 측이 왜 막아달라고 한 것으로 생각을 했나요? 역시 뭐 국회 질서 유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국회 경비대에서 요청을 하니까 군중들이 대거 들어와서 만약에 이렇게 뭐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회 질서 안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막아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이 사건 당시에 계엄 선포가 되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는지 사후에 알았는지 그거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됐다 이거를 정확히 언제 정도에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까? 그리 오래 걸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고 나서 뭐 요즘에 카톡이나 뭐나 이런 걸로 다 알고 이러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걸로 알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이제 검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셨던 거는 이제 당연히 서울청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도 없었고 다른 부대들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게 질서 유지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기동대는 특성상 지시가 있기 전에는 잘 안 움직이는 수동적이고요.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도 않았고 서울청이나 저희가 지시받는 국회 경비대장이나 다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기를 했고 역시 뭐 다른 부대들도 다 그대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증인이 봤을 때 당시에 만약에 경찰 인력이 다 철수를 하게 되면 좀 시민들이 많이 국회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글쎄요, 뭐 시민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제가 사후적으로 다 봐서 좀 아는 내용들이라 그건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제 한정적인 부분만 보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주 신문 하실 거 있어요? 특별히 없어요. 변호인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셔갖고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돌려드린 신분증 확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인 나가시는 거 확인했고 이따 오후에 조윤재, 장훈, 황태준 순서대로 신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문제가 그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다음 기일에 김준영, 김재광, 강상문 요렇게 일단 신문하면 될까요? 더 해도 괜찮을까요? 재판장님 그 조금 순서를 예. 그 변호인들께서 인부하신 의견이 좀 있어서 네. 반영해서 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예. 예, 그래서 그 17일 기일에는 오전에 강상문 증인을 하는데 그 강상문 증인 같은 경우에 그 윤승영 그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출석을 하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 윤승영 변호인께서 그 신청하신다는 피고인 측 그 증인까지 그날 하고 그 다음에 조지호 변호인께서 그 일부 부동의했던 몇 명이 있습니다. 예. 예, 많죠 지금. 예, 그 중에 일부를 그날 하고 19일에는 조지호 그 피고인의 변호인과 관련된 증인들만 좀 쭉 하는 게 어떤가? 괜찮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이따가 예.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죠. 먼저 17일 네. 오전에 강상문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 윤승현 피고인 측 증인으로 박우현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지호 피고인 측 부동의 증인인 안찬수, 유승열, 김동건 이 순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건까지요. 대충 신문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그 인당 유승열, 김동건 여기 예,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안찬수까지. 뭐 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 20분에서 30분 정도 생각. 예, 최대치가 30분. 길어야 정도. 2, 30분씩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9일은 예, 19일은 그 나머지 증인인 그 김준영, 김재광, 김준우, 김준영, 방지원 이 5명. 잠깐만요. 김준영, 김재광, 그다음에 김준우, 김준우, 네, 김준영, 김준형 형입니다. 형. 예. 김준형이 또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네네, 사람이 많아요. 김준형입니다. 김준형이 있고 그다음에 방지원입니다. 방지원까지 그렇게 5명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충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이니까. 그다음 김준영이 제일 먼저인 거죠? 예. 김준영이 있고 김준형이 있고 김준우가 있거든요. 김준영이 먼저. 그다음에 김재광, 그다음에 김준우, 그다음에 김준형, 네. 그다음이 지원. 이렇게 하면 조지호 피고인 측 하실 거는 거의 다 하신 거거든요. 그 윤승영 피고인 측은 조지호 증인으로 물어보시겠다는 입장인 걸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걸 조지호는? 24일 날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려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 날 14일 조지호. 일단 조지호 씨 측이랑은 얘기는 되신 거죠. 그날이 제일 좋다고. 24일 오전이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 부분 그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오후 2시에 뵐까요? 이따가는 어떻게 장 변호사님 출석하시나요?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을 예정.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분리된 상태로 진행한 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시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